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6단원 다각형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각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수익책을 풀면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보기에서 도형의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분, 반직선, 직선. 자, 어떤 것을 선분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반직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직선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이 내용은요. 우리 3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때 배운 평면 도형을 잠깐 복습하고 올게요. 자,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점 기읍과 점 니은을 이은 선분을 점 기역 니은 또는 거꾸로 읽어서 점 니은 기역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선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요.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쪽과 이쪽 모양이 서로 다르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뭔가 다릅니다. 자, 점 기역에서 시작해서요. 점 니은을 지났어요. 그죠? 위에는 이 점을 지나지 않았는데 밑에는 이 점을 지나버렸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합니다. 자, 기역에서 시작해서 니은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점 니은에서 시작해서요. 시작점이 니은이에요. 점 기역으로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니은 기역이에요. 그래서요. 반직선 기역 니은과 반직선 니은 기역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자, 위에서처럼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니은 기역은 같지만 밑에 있는 반직선은 서로 위치가 바뀌면 서로 다른 도형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 그리고 왼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합쳐서 요거를 반만직선인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선이 뭔지는 알겠죠? 자, 이게 반만 직선인 직선을 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직선이라고 그래요. 자, 왼쪽으로도 끝없이 느리고요. 오른쪽으로도 끝없이 느릴 수 있는 직선을 우리 직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지나는 직선을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지만 똑같은 도형이에요. 자,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지만 똑같은 도형이고요. 이 가운데만 서로 바뀌면은 서로 다른 도형이 되니까 이것만 좀 주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선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분. 한쪽으로만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반직선이라고 하고요.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고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어떤 도형인가요? 자, 양쪽으로 끝없이 느리고 있죠, 지금.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바로 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거는 오른쪽으로만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끝없이 느리는 그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반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선분, 두 점을 그냥 곱게 이은 선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선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볼게요. 자, 이 도형의 이름 무엇인가요? 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은요, 우리 몇 학년 때 배운지 아세요? 무려 2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했고요. 삼각형의 변은 몇 개인가요? 자, 변은 1개, 2개, 3개. 총 3개가 됩니다. 삼각형의 꼭지점, 뾰족한 점. 요거 말하죠. 요거는 몇 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 요것도 3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꼭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거는 요 선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3번 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어 볼게요. 자, 삼각형, 사각형, 요거는 네. 일단 도형의 이름을 적는 칸이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알아볼게요. 변의 수는 몇 개인가요? 1개, 2개, 3개. 3개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3개네요. 도형의 이름은 자, 3개, 3개니까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형 알아볼게요. 변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고요. 꼭지점의 수도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름은 자, 4개, 4개니까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도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도형의 변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꼭지점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오각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규칙을 알겠습니까? 꼭지점의 수가 3개니까 변의 수가 3개니까 삼각형.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가 4개니까 사각형.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가 5개니까 오각형. 변의 수가 100개고 꼭지점의 수가 100개라면 몇 각형이 될까요? 그렇죠. 백각형이 되겠죠. 만일에 변의 수가 1000개고요. 꼭지점의 수가 1000개라면 몇 각형이 될까요? 그 도형의 이름은 천각형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6단원 다각형에서는요. 여러 가지 모양의 다각형들을 알아볼 겁니다. 자, 주차장에서 볼 수 있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사각형이 보이네요. 사각형. 자, 그리고 온실에서 볼 수 있는 도형은 자, 선분의 여기 보니까 사각형도 보이고요. 자, 선분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오각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 체험관에서 입구에서 볼 수 있는 도형은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마치 축구공의 모양과 닮은 그런 바닥 타일이 있는데요. 총 선분의 수가 6개고요. 꼭지점이 1개, 2개, 3개, 4개, 5, 6개니까 육각형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 연못에서 볼 수 있는 도형은 변과 꼭지점이 각각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변의 수는 일단 하나, 둘, 셋, 넷, 5, 6, 7, 8. 꼭지점은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자, 그러면 우리 이 도형의 이름은 뭐라고 정하면 될까요? 네, 이것도 우리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요. 다각형이 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배울 거고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은 다각형은 어떤 다각형인지 그 이름을 한번 약속해 볼 거고요. 대각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각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채우기 할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각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